우리는 다른 동물을 필요에 의해서 기릅니다. 이른바 가축으로 육류의 생산이나 수익성을 위해서 혹은 별도의 다른 이유로 인해 동물을 교배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러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필요에 의해서 교배시키거나 기른다면 어떨까요? 인권의 이름 앞에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행위는 놀랍게도 1930년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구름이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히틀러의 비인륜적인 인간 생산 공장 레벤스보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채찍이었습니다. 1320억 마르크라는 터무니없이 많은 전쟁 배상금은 안 그래도 어려운 독일 경제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었죠. 거기에다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인해 독일인들은 패배주의적 사상이 만연했고 베르사유 조약에 힘없이 끌려가 이 사단을 만든 현 정부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독일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줄 지도자가 나타나길 강하게 열망했죠. 당시 히틀러는 이 비극을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대전쟁의 패배와 파멸적인 경제 상태의 원인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배후 중상설을 내세웠죠. 그는 이렇게 암울했던 독일의 상황을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로 돌려버리면서 독일인들에게 전염병처럼 만연하게 퍼져있던 실패감과 패배주의적 감정들을 유대인과 타인종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독일의 아리아인들이 동쪽으로 영토를 넓혀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만 부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진 레벤스라움을 나치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는 이 사상을 기존의 우생학과 섞어 아리아인보다 열등한 동유럽의 슬라브족을 척박한 우랄 산맥 동쪽으로 몰아내 기아로 말살시키고 동유럽 지역에 아리아인이 살아갈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광활했던 동유럽 땅을 차지하기엔 독일 국민 전부를 이용해도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에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친위대 수장이었던 하임리히 힘러가 순수 아리아인들을 집중적으로 교배시켜 대량의 독일인들을 만들어내자라는 제안을 하고 아리아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항상 믿고 있던 히틀러는 이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36년 순수 아리아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레벤스보른, 즉 우리말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시설을 설치하죠. 나치는 순수 아리아인을 파란 눈과 금발, 그리고 큰 체격 등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애초에 이미 인류 역사 수천 년간 다른 인종과 통화되어 순수 아리아인 자체를 구별하고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죠. 또한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 수뇌부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규정한 순수 아리아인의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론을 강요한다는 것이 그저 웃길 따름입니다. 하지만 나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 수준의 이론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엄격한 조건으로 선발된 친위대원 부부에게 시설에 들어가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는 목표한 수치에 아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미혼의 여성들까지도 받아들여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켰고 친위대원 남성들과 교배시켰죠. 그야말로 동물들을 교배시켜 종을 생산하는 것처럼 순수 게르만족 아이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당시 나치의 사상을 광적으로 따라 자발적으로 입소해 아기를 낳은 여성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런 짐승적인 시설에 강제로 끌려왔고 강제로 관계를 당했습니다. 또한 친위대 대원이 길거리에서 순수 아리아인들의 특성을 지닌 소녀나 여성을 발견하면 갑자기 시설로 납치하여 친위대 장교와 강제로 관계를 맺게 만들기도 했죠. 당연히 일부의 친위대원 부부가 아니면 연인과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생아로 취급받으며 부모에게도 버려졌는데요. 대체로 포기된 아이들은 친위대원에게 입양되었고 친위대원으로 양성되었죠. 또한 순수한 아리아인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순수 아리아인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는 시설에서조차 바로 버려지거나 살해당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노르웨이에서도 아리아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르웨이 여성들을 무작정 납치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죠. 인류학자 이바 시몬센이 집필한 책인 2차 세계대전의 아이들에 따르면 놀랍게도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난 아이만 대략 독일 본토에서 8천여 명 이상, 노르웨이에서 12,000여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전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순수 아리아인이라 내세웠던 특징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순 엉터리 망상이었습니다. 나치의 이런 터무니없는 망상 아래 수많은 아이가 강제로 태어나고
단지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이후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다수는 친위대원으로 교육받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나치의 자식들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멸시되었습니다. 특히 나치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던 노르웨이 레벤스보른 출생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일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식이 나치대원의 피가 섞인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나치의 비인륜적 만행인 레벤스보르는 전쟁이 끝나고 많은 후유증, 고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반면 레벤스보른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친위대 고위 간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비인간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사상인 레벤스보른을 독일 시민들이 받아들였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가혹했던 독일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개인의 독주가 아닌 국민적인 세뇌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인륜적인 내용의 정책들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독일이 패전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레벤스보르는 철저히 비판받으며 독일 사회에서도 완전한 금기가 되었습니다. 대의라는 명분을 가진 집단과 명분을 위해 소모되고 희생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지금까지 구름스낵이었습니다.